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대기 오염이 이제 결국 아까 에너지 소비 또 기후 변화하고 서로 어떤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연결돼서 그런 뭐가 실은 이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좋은 에너지가 쓰기 편한 게 전기잖아요. 그럼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느냐? 그럼 원자력? 또 화력? 그럼 원자력은 안전하냐? 화력은 그러면 또 오염물질 발생시키고 뭐 이런 분들이 서로 복잡하게 이제 서로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에너지를 그러면 전기를 안 쓰고 촛불을 킬 거냐? 그럼 촛불을 킨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또 환경오염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우리가 미세먼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미세먼지 관리 안 하냐?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에 관련된 그럼 에너지를 소비하면 미국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하잖아요. 결국 그 에너지 소비하면서 대기 오염시키고 결국 이제 지구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니까 결국 그걸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면서 그것들의 어떤 전체 그림을 이제 그리는 데는 힘들지만 부분 그리면서 이제 전체 그 퍼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아시는 탄소 중립이 결국 이제 기후 변화를 더 이상 이제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기후 변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후 변화 원인 물질이 아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제 메탄이라 이런 것이니까 결국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대기 오염과 관련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 우리의 또 삶의 질이 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서로 이제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또 당면한 어떤 그 국가적인 또 지구적인 어떤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한 그 사업단에서도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동북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중일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유럽의 이제 이화사라는 국제기구가 같이 참여해서 그럼 동북아에서 이제 미세먼지에 중국이 배출량이 줄였다는데 진짜 줄였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로서 이제 어떤 거 확보를 해서 같이 이제 어떤 연구자끼리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들을 좀 덜 받는 연구자끼리 같이 순수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럼 앞으로 그 우리나라 그 동북아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배출량이 어떻게 바뀌고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어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결국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또 사업단에서는 전문가, 특히 에너지라든가 기후변화 또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그럼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해법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촘촘한 연구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아까 TBJ 브라이트님이 이 사업단에는 어떤 전공의 연구원들이 있는지 질문을 돌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실은 이제 지난 3년 2017년부터 이제 3년 동안 또 미세먼지 본부처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세먼지의 그 모든 부분이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대기적인 측면, 그래서 뭐 미세먼지 자연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과, 거기에는 이제 또 측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보의 결과를 내는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이제 또 아까 스모그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냐면 바깥의 현상은 이제 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그맨들이 또 우스운 얘기를 똑같이 하면 재미없듯이.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재현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어떤 생성 과정들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어떤 우리가 대기 오염의 정보를 에어코리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상 우리가 날씨 예보 왜냐하면 날씨하고 또 미세먼지는 또 굉장히 또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에서만 또 이게 정보가 한계가 있으니까 위성 자료, 우리가 최근에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정보들을 또 한 곳에 모아서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활용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끝나고 근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공해서 주는 그런 거 데이터 통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발전소라든가 제초소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제초소에서 그런 뭐 미세먼지 형태로 나오는 거, 질소산화물 형태로 나오는 거, 또 황산화물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했는데 실험실에 했었는데 임상 실험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 그 사업장의 굴뚝에다가 적용해서 이거 확실히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 그거 이제 실증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네. 돈 주고. 그래서 그 실증 연구를 하는 그런 저감 기술 하는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 사람들은 집에서 한 60%의 시간을 맞아요.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근데 막상 집에서 뭐 해야 되지? 미세먼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지은 집에는 또 환기 설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유 있는 집은 이제 또 공치연기도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 레인지 후드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안 켜고. 이런 거 제품들을 있어도 내게 아닌 거죠. 활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조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다 모르는 거죠. 공기청정기 이렇게 하시오 하고, 또 환기설비 이렇게 하시고, 레인지 이렇게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연동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옛날 집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최근에 집은 바람이 잘 안 들어오고, 또 여름철에는 문을 대충 닫고 다니고, 겨울철에는 또 문을 딱딱 닫고, 이런 그 생활 그 패턴에 따라서도 또 거실 다르고, 또 안방 다르고, 그러면 공기청정기 조그만 거 쓰면 효과가 별로 없고, 큰 걸 써야 되고, 뭐 어떤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인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일반인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좋은 거다. 좋으니까 좋은 거 써라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약하잖아요.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북까지 해서 줘서 그런 연구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만에다가 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미세먼지 기존의 환기 설비 같은 경우는 환기는 이제 바깥의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실내 공기를 이제 더러운 공기를 바꿔치기 하는 게 환기인데 이제 밖에 오염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거기 먼지를 걸러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필터를 넣으면 이제 바람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환기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터를 먼지도 잘 걸리면서 바람도 잘 나올 수 있는 필터 소재를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게 이제 뚝딱뚝딱 물건 잘 만들었는데 거기 소재 기술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반도체 소재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결국 소재 기술도 저희가 필터 소재도 만드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왜 하냐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건강 결국 의사 선생님들 그 중에 이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주부 중에 이제 전업주부 조리라든가 이런 거 아까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걸 근거로 했는데 아까 노출이라는 게 이제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의 농도, 실내 농도 이렇게 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런 건강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게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 그래서 아까 제가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다고 자꾸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각자의 역할을 주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동북아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북아하고 지역 우리가 가장 이제 안 풀어진 문제가 결국 중국하고 문제, 그다음에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공 가지고 이제 두세 명이 같이 놀 때는 이제 둘이만 패스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합을 한다. 결국 이제 시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을 가지고 각자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있고, 다음 패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패스를 잘하는 연습을 서로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 패스를 잘해야 이제 우리가 상대 골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골키퍼가 공을 뻥 찬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제 월드컵에 나가면 뻔히 가는 길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차단 당하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복잡하게 이제 또 이제 우리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복잡한 관계를 서로 플레이어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뭐 A 작전이다. 이번에 다음 B 작전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골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북아 문제는 아까 그런 것들이 그런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자기 역할을 해서 슈팅하는 그런 그 월드컵 수준의 연구를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미세먼지는 서로게 이게 한 방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듯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고 또 가는데 또 바깥에도 돌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른쪽에 국내에 있는 어떤 정보만 가지고 국내 배출원만 관리하는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중국이라든가 이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또 기후 변화라든가 기상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다가 데이터를 녹여서 미래 전망도 하고 그래야 이제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마다 특색 있게 맞춤형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해법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이 끝나는 2025년에는 이런 동북아의 이런 정보들이 다 이게 촘촘하게 연결돼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선진국형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는 어떤 걸 환경학만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경제, 특히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지자체 또 전문 연구자들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또 특히 이제 시민들하고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면 결국 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 기업, 또 시민 그리고 또 국가 단위의 어떤 국제협력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에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잘하려면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이해를 해야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역할에 그럼 일반 시민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잘 하는지도 보지만 결국 노출 관리를 잘해야 우선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 이제 다행히 저희 세대는 이제 전쟁이 없었지만 저희보다 과거 세대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도 보면 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그럼 전방에서는 열심히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방에 전투한다는 것은 이제 사업장이나 배출원을 잘 관리하는 게 전방이라고 보면 되고 후방에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잘 이렇게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듯이 그럼 가족들을 잘 보호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노출 관리를 잘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안전적으로 갖추는 거죠. 결국 이제 배출하고 노출이 균형 있게 관리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전방에 전투하는데 많은 이렇게 힘을 쏟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후방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후방을 다 아마 이 어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금방 단기적으로는 좀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방이 같이 결국 배출하고 노출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저 미세먼지에서 이제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을 좀 많이 넓혀야 되고 또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미세먼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동물원에 가면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맹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물원에 가잖아요. 그 이유는 맹수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우리가 피해 다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곳에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사파리, 자동차 안 바깥에는 다 동물들이 있는데 자동차 바깥에를 나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어떤 그러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습득해서 생활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의 지식,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제 뿌옇게 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이게 어떨 때 걱정하냐고 할 때인데 미세먼지가 안 보여서 걱정한다고 하는데 실은 많은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가시거리. 눈에 보일 때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그것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면 미세먼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황사가 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아까 큰 먼지도 있고 작은 먼지도 포함돼서 그 초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 크기의 먼지들도 상당히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데 근데 특별한 황사인 경우에는 이제 아주 큰 먼지가 많고 아주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먼지가 거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늘이 파랗죠. 그럼 뭐 오늘 이렇게 황사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세먼지가 크기에 따라서 빛을 산란시키는 그 능력이 다른 거죠. 여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 0.1에서 한 1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기의 범위에서 이제 빛을 가장 산란시킵니다. 여기가 이제 초미세먼지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가시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담배 연기라든가 향 이런 것들이 다 저 크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은 우리의 어떤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식물에 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경우. 그런데 또 나쁜 부분이 있는 거죠.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근데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태양이 일으키는 반응을 광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서 이제 엽록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대기오염 측면에서 보면 제가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도 나오고 휘발성 유화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 햇빛을 받으면 우리 이제 6월달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이제 오존이 발생되고 초미세먼지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햇빛이 강한 지역이 이제 LA, 뭐 시드니 이런 데서 이런 광학스모그 때문에 이제 그 오존도 많이 생기고 이때 이제 초미세먼지도 생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햇빛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지식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실험실에서 보면 이제 왼쪽 그림에 보면 위에 이제 톨루엔이라는 게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어떤 챔버에다 넣고 이제 햇빛을 딱 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죠. 근데 빨간색 오존이 시간이 좀 지나면 생기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그 톨루엔 때문에 햇빛을 받아서 오존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오존이 생길 때쯤 되면 오른쪽에 보면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죠.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제 뿌옇게 되면 이제 이런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존 경보가 생길 정도 되면 뿌옇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가 같이 생긴다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이게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 경제 등과 굉장히 생활 전반에 연계돼 있고 최근에 탄소 중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동북아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또 국민이라든가 기업 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런 위에 어떤 해법들에 대해서 어떤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정말 멋진 강연이었는데요. 제가 진짜 되게 막 놀란 게 이제까지 막 이렇게 향초도 그냥 이렇게 막 켜놓고 막 이렇게 좋은 향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미세먼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랑 기후변화랑 미세먼지 같은 거였다니 되게 신기했어요.